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권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디자인보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56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2019년에 합격을 했고, 이제 강의도 한 5년 차고, 실무도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특허법인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학원 나가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권 변리사고, 제 메일 주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김동진 선생님이라고 민법 강의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카페에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비밀 상담, 뭐 게시판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되게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옥하방이 되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옥하방에 윌비스 옥하방도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또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뭐 학원에서 필요한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뭐 공고 같은 거 나오면 또 제공을 해드리고, 뭐 기타 수험적으로 저만이 아니라 뭐 특허 강사님도 계시고, 상표, 뭐 디자인, 뭐 자연과학 강사님들도 다 계시니까 공부하시다가 이론적인 부분이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공부 방법 모르시는 게 있어도 물어봐도 되고, 뭐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뭐 변리사 하면은 뭐 전공은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거를 궁금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만 좀 위주로 짧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좀 더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몇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변리사 시험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중에 제가 디자인보법 강의하니까 이 디자인보법에 대한 얘기랑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지 팁까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변리사라는 키워드를 먼저 좀 적어 놨는데, 변리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진심으로 여기 뛰어들 준비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어떤 시험인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정확하게는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정말 주변에 친인척이나 뭐 친한 친구들 선후배가 변리사 하고 있으면은 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도 아니라서 그냥 뭐 알아봐야 뭐 특허, 상표 이런 쪽 일을 하겠거니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어떤 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좀 어떤 일을 하는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합격하는 데까지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도 3년씩 다니는데 이 이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2년 정도 만에 붙으면은 좀 빨리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년 만에 붙으면은 정말 대단해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시험이니까 한 좀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시험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은 이제 뭐 카페나 여기저기 통해서 좀 물어봐줘도 괜찮고, 뭐 요즘에 뭐 특허나 상표 인터넷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 변리사 시험도 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1차 시험,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1차 시험을 한번 통과하면은 2차 시험 볼 기회가 2번 주어지고, 뭐 2차 시험 처음에 한번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 붙으면은 이제 합격이고, 2차 시험을 2번 다 떨어지면 다시 1차 시험 보셔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도 합격한 지가 한 4년, 5년 넘었는데 아직도 꿈에서 이거 떨어지는 꿈을 꿔서 다시 시험 준비하는 막 악몽을 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2월에 시험이 항상 있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다음 1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그 해 7월,
달이니까 한 5달 지나고 나면은 2차 시험 보시죠. 그래서 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 1차 시험 합격하고 바로 2차 시험 합격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에 끝내시면 이제 1년 만에 붙으시는 거라서 그럼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7월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한 1년, 1.5개월은, 1.5년은 벌써 흘러가죠. 그리고 보통 지원자가 한 3,000명 되더라고요, 1차 시험은. 그 중에서 600명을 뽑고, 이 600명이랑 그 전년도 1차 합격생 600명 해가지고 총 1,200명이 2차 시험에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200명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시는 예전에는 뭐 훨씬 많은 숫자를 뽑았었고 회계사도 한 1,000명씩 뽑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무사도 비슷하게 뽑고. 근데 변리사는 200명밖에 안 뽑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지원자가 뭐 그만큼 적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뽑으면 합격하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0명밖에 안 뽑는 시험이다. 뭐 그래서 조금 더 합격하시고 나면은 뭐 희소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 저희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인데 1차 시험은 산재,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보셔야 되고 2차 시험은 특허, 상표, 민사소송, 선택 과목 이렇게 4가지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1차 시험은 산재,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 산재, 민법, 자연과학도 뜯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과목 수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산재만 하더라도 특허, 상표, 디자인 있고 민법은 뭐 총칙부터 해서 강론까지 있고 자연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총 8과목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과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 민법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허, 상표, 디자인도 양이 상당하거든요. 거기다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요 내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요 8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게 1차 시험 준비하실 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공부 순서랑 좀 중요도를 보시면은 요 문항수랑 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 민법이 제일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죠. 40문항. 그리고 그 다음이 특허법이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 10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양도 제일 많고 민법이 그리고 그 다음에 특허법이 양이 많고 그리고 상표 디자인 순으로 이제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보통 민법이죠. 그리고 나서 공부하시는 게 특허법이고 그리고 상표 디자인 순으로 보통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좀 전공에 관련이 있거나 좀 자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되지만 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거나 뭐 이공계열이 아니시거나 하면은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민법 한번 어느 정도 맛을 좀 보시고 바로 자연과학도 동시에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약한 과목 위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드는 과목들도 있지만 뭐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기본 강의부터 들으셔야 되니까 얘네들도 양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태훈 대리님이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 쫙 설명을 해주실 때도 이 순서대로 과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1월부터 1월에 뭐가 개강하고 2월, 3월에 뭐가 개강하는지가 딱 요 순서대로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에 뭐 친구나 친한 뭐 선후배들이 요 변리사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나 이거 무슨 과목 들어야 돼? 뭐 어떤 선생님 들어야 돼?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저도 그랬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되게 난감할 것 같거든요. 뭐부터 들어야 될지, 교재는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는 그냥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것도 좀 쉽게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산재법 변리사가 되시면 이제 산재법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하시고 그 관련된 과목이 특허상표 디자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산재법이 지식재산법이랑은 구분되는 거는 뭐 아실 것 같은데 지식재산법은 산재법이랑 저작권법으로 나뉘지만 저희는 시험 범위는 산재법만 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 4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에 특허, 상표는 모두 필수로 포함이 돼요. 그리고 디자인도 요즘은 대부분 디자인 보법 많이 대부분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80%는 나중에 이제 디자인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시험에서 배우는 이 모든 과목이 2차 시험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또 한 번 공부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보실 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앞에 보셨던 뭐 민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큰 중요도를 차지하지만 2차 시험 가면은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까먹으셔도 되는데 산재법 같은 경우는 2차 시험까지 이어지고 또 나중에 저희 합격하시면 실무하시잖아요. 이때 실무하실 때 여기서 배웠던 지식이 실제로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정말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 사회생활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특허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험생활 때 공부했던 내용 기반으로 실무도 실제로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정성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좀 쳐놨는데 특허가 좀 박스가 제일 커요.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얘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상표가 한 30% 차지하는 것 같아요. 30에서 한 35%.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보호법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공부량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허가 제일 문항도 많고 공부할 게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이 요 산재법의 모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 산재법을 공부하시기 전에는 특허법을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공부하시면서 이 산재법이 뭐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대략적인 감을 익히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상표법 공부하시고 디자인보법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디자인보법, 상표법은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는데 디보보다는 상표가 양이 좀 더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표법을 대체로는 먼저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특허법 공부를 되게 잘 해놓으시면은 디자인법부 공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되게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허법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여기다 금방 써먹을 수 있고 뭐 마찬가지로 상표법에도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 공부하실 때 공을 많이 들여주셔가지고 네,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디자인법법 강의를 하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한 15년 동안 기출된 문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15년 동안 디자인법법은 1년에 10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150문제가 나오는데 이 150문제가 오지선다니까 5개 지문씩 나누면은 뭐 대략 한 700, 800개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 지문들을 제가 쭉 펼쳐놓고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법이라는 법령에서 제일 많이 기출이 되죠. 한 58%는 법령에서 기출이 되고 그리고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심사기준에서도 꽤나 기출이 많이 되고 대법원, 뭐 특허법원에서 내는 판례 있죠. 판사님들이. 그 판례에서도 한 10몇 프로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저희가 어쨌든 요거는 뭐 특허 상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공부하시기 전에 뭐 어디서 주로 기출이 되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법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는구나. 얘만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풀겠구나 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나중에 뭐 조문, 법령에 관련된 파트도 있고 심사기준 파트도 있고 판례 파트도 있고 뭐 조금 관련 없는 일반론 파트도 있고 뭐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법령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도 법령을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보기 싫어가지고 뭐 딴 데 보시거나 다른 데 뭐 왔다 갔다 하시면은 결국 시험에 정작 나오는 부분은 꼼꼼하게 못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디서 기출이 되는지도 좀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부분 위주로 기본서 공부하실 때도 꼼꼼하게 보셔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2차 시험이랑은 또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는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한 거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사실 법을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뭐 심사기준이나 판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시험이 지금 어디서 기출이 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시험을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시고 다시 1차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2차 시험에서 열심히 배웠던 막 이런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정작 1차 시험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을 좀 놓치게 되어서 막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기출이 되는지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출이 되는 유형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요 700, 800 지문이 저희 디자인보법에도 뭐 1장부터 넘어가서 뭐 9장, 10장까지 각 파트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각 파트가 있을 건데 이 파트 중에서도 자주 빈출이 되는 파트가 있고 아닌 파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뭐 지금은 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기출이 되는 파트가 있죠. 이런 파트들은 뭐 특허랑 다르게 디자인보법 특유한 파트거든요. 아까 제가 특허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디자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허랑 디자인이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유사한 거 말고 디자인만 좀 특유한 부분, 특허랑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험이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이런 조금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특허랑 좀 유사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시험이 많이 안 나오고 디자인 방법 특이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뭐 민법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과목이니까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셨으면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정리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당연히 이제 암기랑 연습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아마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 아시겠지만 암기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암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열심히 잘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암기가 되게 쉽거든요. 뭐 저희도 노래 가사를 외운다라고 해도 노래 가사를 막 저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뭐그 작사가가 어떤 취지로 이런 가사를 썼는지를 이해하고 가사를 들으면은 한 번에 암기가 되는 것처럼 그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암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고 그냥 빨리 암기하고 빨리 문제 풀고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암기가 다 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연습한다는 것도 위험한 생각인 게 암기가 100%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5년, 10년 이상을 공부하셔야 암기가 100%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연습을 통해서 많이 틀려보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암기하시고 뭐 다시 연습하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난 아직 내용도 잘 모르고 암기도 좀 덜 됐으니까 문제는 나중에 풀어봐야지 뭐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문제 풀어보면서 많이 틀려보고 또 문제 풀어보면서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러면서 암기를 병행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네, 최종 시험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공부를 해도 정말 계속 까먹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지루하겠지만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물이 쌓이고 그때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보고 나면 한 이틀 있으면 또 다 까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 암기, 연습, 정리 요 단계를 이제 강의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기 위해 돕는 강의가 기본 강의, 또 암기는 중급 강의, 연습은 뭐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정리는 뭐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에서도 강의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기본, 중급, 모의고사, 최종 정리.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디자인법법 같은 경우는 7월 달쯤 기본 강의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월, 11월, 1월 정도에 정리 강의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는 1차용 교재를 한 3권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컴팩트하게 기본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 그래서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이렇게 2권만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민법 공방이라는 그 김동재 선생님 교재 시리즈로서 디자인법법 공방이라는 교재를 기본서로 삼아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최종 정리 강의를 진행하고 또 디자인법법 공방 연습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최종 그 문제풀이 강의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연습하고 정리하는 요 단계가 있었고, 각각의 단계가 이런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강의는 이런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이해하는 강의는 기본 강의고, 그 기본 강의는 디자인법칙 공방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디자인법칙 공방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기본 이론을 적어놓는 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의 성립요건이라는 파트가 있으면은 이 성립요건이라는 파트를 왜 배우는지, 이거를 통해 우리가 뭘 알려고 하는지부터 뭐 법조문, 그리고 이 법조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립요건 중에서도 뭐 물품성, 그 중에서도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고, 여기 판례가 보이죠? 이런 판례들도 있고, 이런 심사 기준도 상세하게 실어 놓으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단계가 이 기본 강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문제 잘 풀고 암기 잘 하려면 이해가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강의에서는 디자인법법의 파트 2가 이제 핵심 정리라는 파트인데요. 이 핵심 정리 파트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줄글로 막 길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게 이해하기는 좋은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구들만 저희가 체크해서 보시기에는 또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용으로서 핵심 정리라는 파트를 만들었고, 이 파트에는 이런 법조문 실어놓고 언제 기출이 되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꼼꼼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보실 때 어디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밑줄을 쳐놔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봤듯이 다 줄글로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줄글보다는 이렇게 도해식으로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금 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뭐 뒤에 더 있거든요. 한 5, 6페이지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장, 두 장 정도로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로바로 보시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바로바로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OX 문제 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에 줄글로 된 거를 보시고, 이렇게 OX에 고르는 용도로 암기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방 이제 파트 2에 이제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담겨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은 공방 연습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방 연습도 파트 1이 있는데, 얘는 조문 연습. 이 조문 연습에 나오는 게 법령이에요. 이게 법령. 아까 저희가 법령이 지금 60%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중요하게 저희가 키워드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곳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공부하셨으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조문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 한 750개의 기출지문, 그리고 제가 직접 창작한 얘도 한 4, 500개 정도의 지문들을 모아가지고 각 단원별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이 되었는데 이 기출 문제랑 기출에 대한 해설, 정답까지 한 세트로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OX 풀듯이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 교재의 이제 특징이 관련 있는 지문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뭔가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다. 근데 아직 이런 기출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또 관련 있는 지문들끼리는 이렇게 모아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된 지문, 기출이 아직 안 된 지문 이렇게 제가 섞어놨죠. 그렇지만 하나의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런 지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이제 파트 2, OX 지문 연습이고, 파트 3는 이제 종합 사례 연습이라고, 앞에처럼 한 개 지문별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논술 시험처럼 누가 뭐 했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지문별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오지선다로 보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파트 3로 종합 사례 연습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사례 문제로 만들어 놨고, 네, 이런 거 풀어보시면은 이제 파트 3까지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로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는 요 OX 문제 푸실 때, 뭐, 여기 문제 푸시면서 OX 표시를 하시겠지만, 이 바로 밑에 해설이 나와 있고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걸 좀 가리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OX 낙서하기도 좀 그렇죠. 이거 계속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워크북이라는 자료가 하나 더 나가는데,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만 모아놓은 거예요. 앞에처럼 뭐 관련 있는 지문들끼리 모아서 네, 이렇게 문제만 모아놓고 뭐 프린트 하셔가지고 빠르게 풀어보시는 연습하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풀다가 틀리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해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보충 자료로서 나눠드리는 건데,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나눠드려요. 즉 최근에 작년 2월에 출제가 되었던 60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전범위 모의고사 느낌으로 지문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범위로 출제가 되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지금 단원별로 문제를 저희가 봤잖아요.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정리되는 문제를 모의고사식으로 한 세트씩 풀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게 풀어보시고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도 쫙 풀어보시면 네, 충분합니다. 뭐 요 이상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하시면은 이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최종 정리도 디자인법부 공방에서 아까 조문이랑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키워드 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타깃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뭐 민법이든 뭐 특허든 상표든 다 이런 프로세스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기본 이론 공부하시고 뭐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 정리 부분도 좀 보시고 문제 풀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설명의 끝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는 뭐 아까도 제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거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1년 공부하실 거를 한 3년, 뭐 5년, 뭐 친구 중엔 아직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슬럼프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 1년, 3년, 5년씩 공부를 하시는 시험이니까 중간에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좀 슬기롭게 극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 시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천재성을 요하는 시험은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뭐 한 4년제에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누구든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거든요. 올바르게 공부만 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그냥 하루하루 간절하게 공부하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간절하게 공부를 하시면 최대한 기간 내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설명회를 마치고 아까 뭐 옥화방이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리를 강의하는 엄기범입니다. 제가 앞에서 변리사님이 그 전반적인 시험 얘기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험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건 그냥 물리 과목 하나라서 물리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 정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물리 과목이, 물론 이제 그 자연과학 과목은 제가 생각할 땐 아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부할 때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물리라는 게 사실 양을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변리사를 이렇게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고, 보면 우리가 단원명입니다. 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몇 년마다 나오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3개, 0개, 1개, 3개, 1개, 2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이죠. 1년 전만 보면 요 유체역학이 하나가 등장하고 나머지 어디 갔지? 아, 개수가 잘못됐네. 하나가 줄었어요. 연력학이요. 하나가.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 내부적으로 한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체 기출을 정리하다 보면 전체 물리가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유형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짧게 요약한 거예요. 그게 66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표를 보다 보면,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가 있고,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고 한두 개 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강약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로 쭉 공부하는 게 아니고, 쭉 진행하 나가다가, 아, 여기는 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여기는 좀 생각 있게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작년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리 문제라는 게 사실 시험들 딱 보면 그림이 먼저 보여요.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 아, 이 그림상에서 뭘 요구할까? 여기 이제 뭔가 질문이 있죠? 제일 윗줄에.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야 돼요. 그게 1초든 2초든 뜨지 않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하다 보면 이걸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 보면 1분은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금방 풀리는 문제고. 근데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문제 보면 일단 답만 보세요. 이게 되게 지저분해요. 막 벌써 하기가 싫어. 그리고 실제 계산도 해보다 보면 한 5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막 되게 높아진 건 아니고 그냥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런 걸 막 공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아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그냥 틀리면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10개를 다 맞추자가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정확히 풀 수 있는 거 정확히 풀고 어렵다.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특징은 작년에 상들이라는 파트가 처음 등장합니다. 요거는 그동안 기출되지 않은 파트인데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조금씩 어려워진다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도 좀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고 자, 좀 넘겨볼게요. 자, 이 자연과학 과목 특히 물리를 고득점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10문제 중에 대부분 6, 7개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 텐데 그림을 보자마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거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식의 풀이법이 되는지를 뜨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형별로 정리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문제마다 너무나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은 풀이 방법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유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하게 되면 좀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이 법과목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과목이라고 하면 막 뭔가 암기가 좀 당연히 선행돼야 되고, 뭐 조문 같은 거 암기해서 이제 뭔가 풀어야 되는데, 물리 과목은 특히나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막 식을 암기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경험 있을 거예요. 뭐 F는 M이라는 식을 막 외웠어. 근데 문제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 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저는 항상 시험 볼 때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식을 암기하지 말고 식을 내가 펴놓고 식을 찾는 거예요. 어떤 식을 대입해 볼까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 식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그림에 해당되는 식은 뭐야? 이 식을 써먹어야 되겠다는 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정보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다룰 문제풀이 교재 나온 내용입니다. 보면 유형을 좀 정리해 놨고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기출을 보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기출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 몇 개가 되는데 여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공부하다가 이런 파트가 나오면 깊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 연습 문제를 풀겠죠, 같이. 아, 여기는 내가 할 만해 라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복잡해로 무슨 저항이 달린 해로 이 문제는 앞으로 절대 안 틀리겠다는 것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과학 과목은 제 생각에는 아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는 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다 보면 전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력학이 좋아. 연력학을 확실하게 다져놓는 거야, 이렇게. 절대 안 틀리게. 그래서 공부할 때, 아, 한 2달 공부하면 한 3개 맞는 것 같아. 또 다음 달에 또 공부하면 또 2개가 추가돼. 양을 조금 늘리는 거. 맞추는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런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이 많이 되는 파트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걸 교재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전공자라면 물리를 뭐 물리학과야, 그리고 전자과학 기계과야 이러면 물리가 익숙하다면 뭐 8개하고 10개 맞춰야 되지만 비전공에다가 물리가 처음이고 그리고 법과문과 똑같은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말리게 돼 있어요, 물리가요. 그러면 최소한 난 5개만 맞출 거야. 이렇게. 나는 그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 이 전체 기출 현황표를 보고 5개를 본인이 찍는 거죠. 이렇게 나올 만한 것들.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짧게 전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물리 같은 경우는 이론만 잔뜩 정리한다고 도움은 안 되고 항상 문제를 병행해야 돼요. 같이. 여기 3, 4월 달에 기본 이론, 아니, 기본 과정이라죠. 여기는 필수 이론 이렇게 적었고, 근데 중국 강의는 이제 기출을 풀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요거 이론 과정은 전체 변리사에서 등장하는 물리 중에 한 70% 정도 할 것 같아요. 나머지 30에다가 기출을 푸는 게 7월 달에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9월 달에. 나머지 정리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게 이론 과정은 이런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진행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워크북에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여기 좀 지워지지만 조그만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 식은 언제 써먹는 거를 정리해 놨다가 요게 해당되는 문제가 쫙 쌓여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이 식을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식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냥 정리만 잘 해놓고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이 식이 언제 써먹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7월 달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심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거 보면 이 유형 57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대물리 파트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뒤에 보면 연도별로 적었는데 요 뒤에 문제가 10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 놓은 거고 앞에 장황하게 정리했던 이론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짧게. 요건 짧게 정리해서 요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식이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연습합니다. 아마 기출을 거의 다 대부분 풀 것 같아요. 전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유형에 문제가 몇 개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유형은 2개밖에 없다. 그럼 째도 돼요. 굳이 이런 필요가 없네.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중요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파트는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중요하게 체크해놓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풀이는 뭐 똑같습니다. 유형 정리된 걸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기출되는 개수를 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출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푼 거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묶어서 그 유형을 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수가 많은 파트부터 나중에 정리할 때 얘부터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4개 이상만 내가 골라서 하겠다. 그럼 무조건 나오는 파트니까 그것만 정리하고 개수를 줄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은 체중 정리입니다. 이런 거. 그냥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림을 띄우고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문제가 뭘까? 어떤 식의 질문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한 1, 2초 뒤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아마도 여기다 이제 적다 보면 물리는 좀 필기가 많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걸 다 필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저장해서 이렇게 뿌려요. 나중에 보면 이것만 따로 정리된 거 필기 노트만 다운받은 다음에 복습할 때 이것만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요.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과목이라는 게 법과목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안에 과목이 4가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뭐 그게 있을 텐데, 물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림 위주로 식을 적용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면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만 골라서 집중 공부하는 게 좋다. 자, 다음에 강의에서 좀 만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종합반 설명회, 1차 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워낙 이준건 변리사님께서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저희 종합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과 제가 제공하고 있는 그 각 과목 안에서의 상표법 내용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56회 이제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56회 합격을 해서 올해로는 이제 5년차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워낙 좀 빠르게 이제 본업에 좀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변리사 강사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연차가 차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윌비스에서 상표법 전임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실무 연차가 거듭될수록 자꾸 프로필 사진과 달라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커리큘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 전반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든 간에 2차 시험이든 간에 또는 뭐 다른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저는 결국에 우리 이 고시라는 것이 그 시험날에 나의 어떻게 보면 이 시험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정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더라도 그 시험날 그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은 모자랐을지라도 그 시험날 그걸 충분히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고시죠. 자, 그러면 이 과목들을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1차 시험날 1차 시험날 내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1차 시험날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또는 그 1차 시험 직전에 전날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시험날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시험날, 첫 번째로 시험날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1차 시험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9개 과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실용신앙법도 같이 들어있죠? 거기다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9개의 과목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근데 그 각 과목별로 내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민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법대에서 민법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하면은요, 민법 총칙만 한 학기 배우고요, 물권법만 한 학기 배우고, 뭐 채권 총칙 한 학기, 채권 가치 한 학기에서 총 2년에 걸쳐서 배우는 그 민법 과목 하나만 2년을 걸쳐서 배워요. 그런데 그 민법이라는 한 과목 안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런 과목이 총 9개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날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많은 과목에, 특히나 그 과목별로의 이 많은 양을 잘 컨트롤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능력은 이 많은 양을 휘발되지 않도록, 특히나 법과목은 휘발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많은 양을 휘말되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 잘 넣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1차 시험은 오지선 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그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등등 지문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OX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계속 그 1번 지문에서 고민하다가 세모를 치고 넘어가고 2번 지문에서 고민하다가 세모를 치고 넘어가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되죠? 1번, 2번 안에서 아 이거 뭐가 정답일지 고민하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다가 꼭 내가 1번을 선택하면 정답은 2번인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오지선다 문제를 풀이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장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OX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시험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문제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인 게 단순히 그냥 법조문 내용 자체를 묻는다거나 판례 지문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능력이죠. 예를 들면 법조문이나 판례 지문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OX를 바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거 30일인데 3개월로 나왔네 틀렸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건데 사례형 문제는 조금 다르죠. 사례형 문제는 단순히 암기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 법리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그 특정 판례에서 발생했던 사실관계가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이 판례에서 이제 갑과 을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또는 어떤 출원인이 이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이 결과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복합적으로 이 상표법 전반의 지식을 활용해서 등록이 가능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런 사례형 문제는 좀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사례형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날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이 법리를 각각의 특히 법 과목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법리를 잘 이해해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례를 이해할 수 있겠고 그 결과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심결은 인용 심결이 내려지겠구나. 또는 이 갑과 을 당사자 중에 갑이 승소를 할 수 있겠구나. 또는 갑의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한다면 마지막 사실 얘가 또 제일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모의고사에서 즉각적으로 OX도 잘 판단하고 사례도 잘 풀이하고 많은 양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실수를 계속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말짱 도루묵입니다. 특히나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2번이 정답인데 3번을 실수로 찍는 순간 그건 그냥 틀린 문제가 됩니다. 부분 점수라는 개념이 아예 없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긴장 상태에서도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풀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4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날 이 4가지 능력이 딱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실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 4가지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과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많은 과목의 내용을 일단 각각 학습은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물화생지 같은 자연과학은 뭐 각각의 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물리를 좀 더 잘했다거나 지구과학을 좀 더 잘했다거나 하는 점은 다르겠지만 특히나 법 과목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법대생이 아닌 이상 모두 처음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이란 무엇인지 또 이 법 안에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을 면밀하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학습하는 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이 학습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체계적 반복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 종합반에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사실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조금 까먹을 듯 하면 중급 강의 진행되고 또 까먹을 듯 하면 모의고사 이제 문제풀이 진행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휘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양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장을 보고 즉각적으로 OX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조문, 출제 법 과목 안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줄글로 이 전체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OX를 판단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뭘 포인트로 보셔야 되냐면요. 뭘 함정으로 OX를 바꿔서 내는지 함정 포인트를 계속해서 여기를 바꿔서 낼 수 있지 여기를 바꿔서 낼 수 있지 라는 점을 숙지하면서 즉각적으로 OX 판단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법리도
그 각 조문, 판례, 심사 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각각을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례형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잘 풀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례형 풀이는요. 이 전체 상표법 내용의 상표법으로 말씀드리면 상표법 내용의 숲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있고요. 민법도 마찬가지, 뭐 특허,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 각 법 과목 안에 전체 숲을 보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법 과목의 지식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숲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암기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고 이 사례형 문제 풀이에서는 이 숲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통 이런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교수님들이 직접 뭐 등록 가능성이나 이런 뭐 절차 심사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다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법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의 그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 대한 OX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당사자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어서 이런 이제 법리를 적용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이해와 상표법 숲을 보는 능력이 생기면 결국엔 사례형 문제 풀이도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각 내용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고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수 없이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실제 시험장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시간관리 연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이할 때는 사실 좀 실전 연습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실제 시험이다 라고 생각되게 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면서 실수 없이 내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좀 설명을 드린 이런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들과 그리고 이 능력들을 가지게 하는 이런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특히나 많은 양의 과목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학습하고 그 각각의 법 과목 안에 있는 뭐 조문, 판례,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OX 판단이 가능하도록 이해하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 모든 법과목의 공부 흐름이 다 동일합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중건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 뭐 민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그 법의 그 개념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념 내용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함정이 나오는지, 어디서 함정을 파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꿔서 내는지 계속해서 개념을 다지면서 익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익히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정 법 과목 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훑고 난 이후기 때문에 어때요? 이 빠르게 좀 회독수를 올려가면서 개념을 다져가면서 계속해서 이 특정 법 과목의 숲을 볼 수 있도록 또한 그 특정 사례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이제 요구할 때 상표법 전반을 조망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념 다지기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개념 이해 그리고 개념 다지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틈틈에서 계속 문제풀이를 해주시면서 실전 연습을 병행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요구했던 능력인 이제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능력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 마지막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능력이 더 향상이 되겠죠. 계속해서 함정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숙지도 하고 사례형 문제풀이도 하면서 결국에는 상표법 전반의 조망, 각 법의 전반의 조망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이제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실전 연습으로 최종 계속 반복하면서 모의고사 봐주셔야 되는 거죠. 네,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의 흐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앞서서 이런 흐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부가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특히나 상표법 안에서는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이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이 상표법 전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직 그 법과목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법의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지금 들었을 때 추상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 실제로 시작하시면 이 법 안에 이런 조문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판례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상표법 안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그 각 법 안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논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때 좀 한 가지 부가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특정 법과목 안에서의 뭔가 쟁점이 되는 것들을 왜 주소들을 확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법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쟁점이 된다, 논점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함정으로서 문제 지문화가 된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종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OX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사례형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각종 논점들에 대해서 주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시면 즉 상표법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 설정을 해 놓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이 많은 양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휘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책을 여러 번, 10번 아무 생각 없이 회독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는 점이 10번을 회독하면 당연히 눈에 익은 점들은 많겠지만 문제는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처음 1단원을 공부하고 마지막 8단원을 공부했는데 8단원 공부할 때쯤에는 1단원 내용이 전부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각각의 논점들에 대해서 주소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맞아, 이 내용 여기 있었지, 이 내용 저기 있었지 하고 이렇게 꺼내서 문제풀이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완성,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논점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주소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개념을 익혀가겠죠. 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내가 이 전체 법 과목 안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까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개념을 좀 익혀보는 거죠. 단순히 이해를 위해서 줄글로 나열되어 있던 부분은 조금 빠르게 생략해서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바꿔서 내는구나 라는 식의 그 출제 포인트를 익히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조문이라고 한다면 조문 내에서 누가 뭘 하는지, 주체, 객체, 그리고 언제 하는지에 대한 시기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표법 이제 판례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판례 내용이 단순히 이제 앞단의 개념 완성 단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구나 라고 전체적인 법리 및 취지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독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과목 안에 있는 각종 논점들과 해당 내용들을 암기하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이때 이렇게 암기하는 과정은 아까 이중건 변리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풀이와 함께 병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암기가 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단계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함정에 계속 빠져보면서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판례, 심사기준, 학설을 순수로 중요도를 두고 즉 가장 중요한 조문, 판례를 핵심으로 보시고 심사기준을 이제 플러스로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계속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가 계속 같이 병행이 되는 거겠죠.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고요. 상표의 경우에는 이미 판례가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의 중요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설은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가끔 출제가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학설을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또는 더 깊이 있게 내가 법을 이해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에 취해서 학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실 건 아니고요. 얘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이런 게 출제되기도 했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크게 3가지 순위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출제 포인트를 암기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좀 특히나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 점이 이 기출 지문의 완벽 암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함정에 빠져볼 때 이 문제풀이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출 지문들로 일단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그 마지막 단에서는 기출 지문을 틀리지 않도록 그냥 기출 지문에 대한 정답률은 100%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1차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전 연수 이제 쭉 여러분들이 개념도 이해하고 익히고 문제풀이 각각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마무리 정리에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그리고 실전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이 각각의 법 안에 진도별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숙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범위 문제풀이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험은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도별로 내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도별로 문제 풀 때는 이 앞에 내용 진도랑 뒤에 내용 진도랑 쭉 이어지면서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전범위 문제로 쭉 전체 내용이 섞여서만 나오면 갑자기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법 내용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도 많아요. 그럼 어때요? 전체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 학습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진도별 전범위 문제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풀이하시면서 전체 내용을 꾸준히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막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뭐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저희 학원에서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뭐 특강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기쯤에는 이 공부가 필요하구나. 지금 이 시기쯤에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아, 내가 개념 완성 이렇게 할 때는 주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구나, 내가 개념 다지고 익힐 때에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체크하면서, 또 판례는 왜 이런 법리에 기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아, 문제풀이 할 때에는 조문 판례, 상표법은 이제 조문 판례 심사 기준을 순서대로 중요도를 두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구나. 기출지문 내가 완벽하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마지막 문제풀이 할 때는 진도별 전범위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 일단 전반적으로 공부 스케줄 안에서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단계들 안에서 어떻게 도대체 구체적인 공부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공부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필요한 단계별로의 이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을 제가 어떤 강의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런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 자세히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최종 정리 강의, 또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문제풀이, 최종 정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강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이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중급 강의가 이제 개념 다지기,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는 강사님들마다 또는 그냥 이제 OX 문제풀이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죠. 네. 즉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로의 공부 커리큘럼을 강의로 쭉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스탠드드 종합반 이용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념 다지기를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 시험날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던 전반 이 많은 과목들에 대한 컨트롤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저희가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능력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특정 법 과목, 특히나 이 상표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로의 어떤 강의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 이해 정리는요, 저희 이제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고 6월에서 이제 7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앞단에서 어때요? 민법도 하고 특허도 하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는 이제 상표법 공방으로 상표법 공방이라는 교재로 저희 이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한 시리즈로 동일한 형식을 가진 책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표법 공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때 이 개념 이해 정리 단계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이제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용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보통 출제가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숙지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 이해 및 기출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판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판례가 설치한 법리의 해석과 취지까지도 모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기본 강의에서 공부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다져주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휘발될 수 있겠죠.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급 강의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중급 강의는요, 기본 강의랑 그냥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레벨업을 하셨죠. 그러면 이 레벨업된 단계에서 이 기출 지문과 중요 지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내용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히 봤던 내용도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중요 판례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좀 대응되도록 강의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때 이 강의에서 좀 제공해드리는 자료나 강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제가 이제 와이즈 상표법이라는 이름으로 1차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상표법 공방 책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본 강의에서 보는 교재, 그리고 중급 강의에서 보는 교재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장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면,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이 뭐였죠? 이 각각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주소 설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주소를 제가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제 종단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긴 글을 회독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만 보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OX를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최종 정리 강의 때 되면은 하루 만에 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 강의를 진행하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주소만 봐도 그 집이 어디였는지 딱 떠오르고, 무슨 집이었는지가 떠오르고, 결과도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주소 설정을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언제 기출이 되었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지문이 진짜 많이 기출이 됐네. 벌써 5번이나 기출이 됐네. 매우 중요한 거구나 라고 숙지하실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사실 1차 시험에서는 크게 이제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이 판례 지문에 대한 두 문자도 같이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 있으신 분들, 이제 시작하니까 내가 2차까지 조금 더 대비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니즈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문자를 좀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조금 2차까지 조금 더 대비를 해볼까 하면 이제 어떤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례 지문 암기까지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네,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이 판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직접 쓰셔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지문에 대한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암기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해서 쓰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문자를 같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2차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암기 두 문자를 같이 좀 표시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표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숲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식화 자료들을 좀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안에 각종 도식화 자료들을 좀 포함을 시켜 놓음으로써 상표의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식화 자료가 좀 활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와 중급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각각의 중요도 높은 판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례 자료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1차 시험 자체만 좀 생각을 한다면 사례형 문제를 배제하면 여러분들은 이 판례 안에 이 판결 요지라고 하고 있는 이 법리 부분에 대한 OX만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아직 판결 요지와 판결 이유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판결 요지 부분이 법리 부분이고 이게 OX 기출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고 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판결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냐면 이 법리를 기준으로 실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안포석 부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보통 이 부분 그냥 공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안 보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이 법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되겠고요. 이때에는 이 OX로 나올 수 있는 법리 부분은 실선,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은 점선으로 표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눈에 조금 더 구별해서 보실 수 있고 이 판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앞단에서는 이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큐에 정리하실 수 있는 해시태그를 같이 달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와 관련된 쟁점이 어디에 있는 쟁점인지, 그리고 이 판례 내용들에 어떤 키워드들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2차 시험까지 조금 더 미리 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암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구나, 내가 2차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눈에 익혀놓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이 8월에 시작하는 이제 종합반이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네, 1차에만 딱 집중하셔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일찍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와의 연계성 있는 과목인 특허나 상표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념 이해, 개념 다지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서 실전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풀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계시면 제가 실전 연습할 때 같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은 이 문제풀이 실전 연습 강의는요. 기본 이론을 복습하고 이론을 적용하는 포인트들을 같이 좀 체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문제 풀이하실 때는 진도별로 OX 문제를 풀이하면서 계속 함정 포인트를 체크하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오지선다로 여러분들께 시험을 봅니다. 이 OX 지문들을 가지고 오지선다로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시고요. 그 시험에 대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가면서 진도별 전범위 시험을 통해서 계속 무한반복하는 강의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와 함께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상표법 공방 연습 교재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네, 상표법 공방 연습 안에 그 내용 자체는 앞서서 이중원 변리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도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진도별 지문별로 이렇게 OX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있고 언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달아져 있고요. 또한 사례형 파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은 유명한 애니메이터로서 하면서 가까울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이거에 대한 사례형 문제도 풀이하실 수 있도록 진도별 OX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진도별 OX를 대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문들을 조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서 같이 실제로 시험도 보시고요. OMR 마킹도 하시고 통계표도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들 실전 감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시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형식 뒤에 설명은 어떻게 된다? 각 지문별로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이 추가 개념들,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했던 개념이 이 조문의 내용이었다. 또는 연결되는 판례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 라고 설명드리는 강의가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다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 강의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 최종 마무리 강의는 뭐냐면요. 사실 최종 정리는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는 사실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내가 공부하던 교재로 빠르게 회독을 하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그
혼자 그렇게 상표법 이제 총칙부터 마지막 뭐 비전형 상표까지 혼자 다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 잡고 1부터 100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쭉 빠르게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와 함께 이렇게 빠르게 봤다라는 것은 결국 시험 전날에도 더 컴팩트하게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날 1회독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단거나 꾸준히 단거나 하시고 반복 해독하고 계시면 제가 이 하나 단거나 되어 있는 하나의 교재로 최종 정리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최종 정리 강의 자료 따로, 기본서 교재 따로 이렇게 되냐라고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제가 최종 정리 강의를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연계성도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에서는 기출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찝어드리고요. 미기출 중요 내용들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마지막 이 시험 24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선고되어 있는 최신 선고 판례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럼 이 판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강의 때 사용하는 자료는 첫 번째로는 최신 개정법 내용 그리고 이 최근 중요 선고된 판례 내용들을 쭉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신 개정법 내용들은 출제 A급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선고된 최신 판례도 A급이기 때문에 특 A급이 될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자료는 일부러 OX 문제로 형성하지 않고 O 지문들로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본 자료에서 계속 X 지문이 껴있으면 여러분들 괜히 머릿속에서 시험장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최신 판례 내용까지 다 정리하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최종 정리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과 우리 교재에서 예를 들면 한 2, 3페이지, 3, 4페이지 되던 양이 이렇게 한 단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 반 페이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교재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쭉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회독하실 수 있도록 이 요약 자료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페이지 정도, 66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갖추어야 될 능력 포인트들, 그리고 그 능력들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의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 또 추후에 상담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